한때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도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됐습니다. 감정가의 절반의 경매로 나온 물건이 5건 중 4건은 그대로 유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사던 제주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는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이른바 준공후 미분양이 2,200채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그것도 매달 새로 갱신하고 있어요. 어떤 단지는 425세대 가운데 단 한 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엔 결정적인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에 들어왔던 1조 원이 넘는 외국 자본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빠져나갔고 왜 하필 제주만 이렇게 됐는지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게 시작된 20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제주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숫자로 보면요.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이른바 준공후 미분양이 2026년 2월 기준 2,213세대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기록이 매달 새로 갈아치워진다는 겁니다. 전체 미분양으로 넓혀보면 약 2,700채, 그중 82%가 이렇게 다 짓고도 안 팔린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음식을 다 차려놓은 식당에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터졌을까요? 미분양의 63%가 읍, 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도심이 아니라 외곽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경매장 풍경을 한번 보세요. 감정가 대비 실제 팔린 가격, 낙찰가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토지는 37.8%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주거시설도 58.6%에 그칩니다. 전국 평균이 77.6%인 걸 생각하면 한참 미치죠. 게다가 경매에 나온 물건 5건 중에 겨우 1건 정도만 새 주인을 찾습니다. 반값에 가까운 다격표를 붙여도 사람들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제주도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10채 넘게 쌓인 단지들을 모아 할인 분양과 세금 혜택을 묶은 상생 프로젝트를 꺼냈죠. 협의에 들어간 곳만 23곳, 그중 8곳, 약 800채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이 직접 떨이를 도와줘야 할 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없어서 못 사던 섬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모든 건 2010년 작은 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했어요. 관광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만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내주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5억을 넣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패스트트랙 자판기가 생긴 셈입니다. 게다가 당시 제주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상 외국인 전용 영주권 통로가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자판기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투자 이민 금액이 1조 2,6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98%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 넘는 투자자가 한 나라에서 온 셈이죠. 이 돈이 들어오자 멈춰있던 대형 공사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성비만 2조 1천억 원이 들어간 제주 신화월드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IMF 이후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드림타워도 이 흐름을 타고 되살아납니다. 오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도는 것처럼 보였죠. 결과는 숫자로 보면요, 더 분명합니다. 2016년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 해에 25.67% 올랐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의 약 5배였습니다. 집값이 1년 만에 4분의 1씩 뛴 거예요. 웬만한 투자 상품도 따라오기 힘든 상승률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제주 아파트 시세가 단번에 약 50% 급등합니다. 1억짜리 집이 1년 새 1억 5천이 된 셈이죠. 그야말로 황금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려한 상승 속에 나중에 부메랑이 될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싼 집들 도대체 누가 다 산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비싼 집을 도대체 누가 다 샀느냐는 겁니다. 2025년 제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평균을 내면 한 채에 약 8억 8천만 원이에요. 서울 바로 다음 가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에 집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주 사람들 주머니 사정은 정반대였거든요. 제주도민의 실질 임금은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입니다. 세전으로 한 달에 302만 원이에요. 1위인 서울보다 132만 원이나 적습니다. 매달 130만 원짜리 월세 한 채만큼을 덜 버는 셈이죠. 여러분, 잠깐 같이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302만 원을 버는 사람이 8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40년이 걸립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8세대가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몸값은 대기업인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격입니다. 분양가는 전국 2위, 소득은 꼴찌. 이 둘이 같은 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집을 살 사람은 처음부터 제주도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영주권을 노린 외부 자본, 관광 수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였습니다. 실제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보유 토지는 2,181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도라는 섬 하나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에요. 그중 중국인 소유가 43.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그렇다고 제주가 통째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제주 전체 면적의 0.5% 수준이에요. 100평 가운데 반평입니다. 그러니 섬이 통째로 팔렸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가격을 밀어올린 힘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분양가를 끌어올린 건 그 집에 살 사람들의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외부 자본과 분양 시행의 구조였어요. 구조상 시행과 분양 단계에서 차익이 먼저 실현됩니다. 비싸게 지어서 외부 수요에 팔고 빠져나가는 흐름이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엔 모두가 춤을 춥니다. 문제는 의자가 모자란 의자 뺏기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8억 8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서 누군가는 차익을 챙기고 정작 그 자리에 남는 청구서는 미분양과 빚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그 집을 못 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소득으로는 닿을 수 없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못 산 거였구나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외부에서 들어온 돈에 기대 굴러가던 구조라면 그 돈이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017년 무렵 그 돈이 실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던 외국 자본은 왜 빠져나간 걸까요? 여기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두 나라 사이가 외교적으로 껄끄러워진 일이 있었고 자본을 보내던 쪽에서도 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길이 막힌 겁니다. 들어오던 돈줄이 위에서부터 조여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쪽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2023년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5억이면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 10억을 들고 와야 하니 문을 반쯤 닫은 셈이죠. 결과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투자 이민 건수가 2015년 334건에서 2023년 37건으로 줄었습니다. 잘 나가던 식당에 손님이 열에 하나만 남은 격이에요. 그러다 2024년 상반기엔 단 5건, 사실상 멈춘 겁니다. 같은 해 제주로 들어온 투자액은 290억 원, 역대 가장 적은 액수였고 2025년 신규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12년 동안 1조가 넘게 들어오던 돈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그럼 그 돈으로 짓던 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2012년 착공에 한창 올라가다가 2017년 공정률 56%에서 멈췄습니다. 절반 좀 넘게 뒷담한 거예요. 그 뒤로 8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금은 공기업이 이걸 떠안아 다른 용도로 바꿀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골조만 올라간 채 멈춘 공사장.
약속만 남고 사람은 떠난 자리인 셈이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마찬가지로 오래 멈춰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멈춘 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됐다 외국 자본으로 되살아난 드림타워는 지금은 그 외국 지분이 모두 정산돼 국내 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이던 투자 이민제는 원래 2026년 4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다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제도는 남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타고 들어오던 돈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죠. 그런데 돈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빠진 자리에는 빚이 먼저 쌓였습니다. 제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사업장에 묶인 이 돈의 연체율이 8.92%까지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요, 10곳 중 1곳 가까이가 약속한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의 연체율은 27%대까지 치솟았어요. 빚의 탑이 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빚만 쌓인 게 아닙니다. 일감 자체가 말랐어요. 제주의 건설 부가가치는 2017년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가장 큰 일터의 매출이 5년 만에 3분의 1 넘게 사라진 셈입니다. 새로 들어온 일감, 즉 건설 수주액도 2024년 1조 2천억 원대에서 2025년에는 약 5,900억 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민간이 발주한 공사는 3년 새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상가와 빌딩 거래도 얼어붙었어요. 2025년 5월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액은 한 달 만에 65.7%나 줄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낙폭입니다. 그럼 이게 제주만의 일일까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빚이 쌓이고 일감이 마르자 이번엔 사람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주 인구는 2023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그 해에만 1,687명이 더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9,321명이 섬을 떠났습니다. 더 뼈아픈 건 떠난 사람의 면면입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6,371명, 무려 68.4%였어요. 10명이 떠나면 7명이 청년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일자리였습니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도시는 미래를 미리 저당 잡힌 도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은 제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위험 최고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빚과 일감과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주가 그나마 믿고 있던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마지막 카드마저 사라졌습니다. 제주가 끝까지 믿었던 무기는 중국인 무사증,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오랫동안 제주만 가진 독점 우위였죠. 그런데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이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한시 확대했습니다. 제주만의 골목 가게가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물건이 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지금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연장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가 관광 효과를 기대하지만 정작 발밑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국인 관광객은 2024년 1,080만 명으로 2022년보다 19% 줄며 2년 연속 강수했습니다. 단골 5명 중 1명이 발길을 끄는 식당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요라는 땅 자체가 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반값이라는 말에 흔들리기 전에 냉정하게 확인할 신호가 3가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하듯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준공 후 미분양이 줄기 시작하는가?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멈추는 순간, 그게 바닥의 첫 신호입니다. 둘째, PF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꺾이는가? 빚 갚을 약속을 못 지키는 사업장 비율이 내려와야 무너진 금융의 도미노가 멈춥니다. 셋째, 청년이 떠나는 발길이 멈추고 일자리가 돌아오는가? 사람이 빠지는 도시에 가격만 먼저 돌아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방향을 틀기 전까지 반값은 기회가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잡으면 배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제주의 호황은 외부 자본이라는 한 축에 통째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빠지자 모든 게 흔들렸어요. 거품의 정체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도민소득은 17개 시도 중 꼴찌인데 분양가는 서울 다음으로 치솟은 고분양가와 저소득의 괴리. 내 월급으로는 평생 못 사는 집의 가격만 외부의 돈으로 부풀어 오른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언제 올까요? 그건 말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 답할 겁니다. 미분양이, 연체율이, 인구가 먼저 돌아서야 가격이 따라옵니다. 공포가 지배할 때 숫자를 냉정히 보는 사람이 결국 답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주는 잠시 쉬어가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길게 갈 구조적 침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주의 오늘이 내 지역에도 올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렇게 느낀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신호는 지금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